안녕하세요. 이곳은 손흥민 선수에 대한 모든 정보를 분석하고 업데이트하는 손흥민 팬 축구 채널입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경기죠.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스포와 AS 알크마르 간의 2024에서 25 시즌 UEFA 유로파 리그 16강전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스포가 상대하는지 알크마르는 네덜란드 레시의 중상위권 클럽으로서 사실 유럽 대항전 무대인 UEFA 유로파 리그에서는 상당한 약체팀으로 손꼽히는 팀이지만 알크마르는 이번 시즌 유로파 리그 페이지에서 3승 2무 3패라는 준수한 성적으로 플레이오프 라운드에 진출했고 플레이오프에서는 유로파 리그 우승 후보 중 한 팀이라고 할 수 있는 갈라타사라이를 합산 스코어 6대 3으로 꺾고 올라온 팀이기 때문에 대회 우승에 도전하는 토트넘 스포에게 이번 경기는 결코 쉽지만은 않은 확실하게 잡고 가야 하는 경기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토트넘 스포는 지난번 AS 알크마르와의 유로파 리그 페이지 맞대결에서도 상당한 고전을 펼친 끝에 1대 0으로 승리를 거뒀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주전 라인업을 구성해서 풀 전력으로 경기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였는데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 스포의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구리모 피카리오 골키퍼, 제드 스펜스, 아치 그레이, 케빈 단조, 데스틴 유도기, 루카스 베리발, 발렌티노 브레넌 존슨, 마티스텔, 손흥민 선수까지 주말 프리미어 리그 경기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트넘 스포팀 자체가 유로파 리그에 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전 선수들을 그대로 기용했습니다. 사실 선발 라인업에는 이전 경기와 큰 차이가 없었지만 크리스티안 로메로, 도만 도미닉 솔라케 선수가 마침내 부상에서 회복해 벤치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근래 봤던 토트넘 스포의 팀 스쿼드 중에서는 사상 가장 강력한 라인업이 구성되어 이번 알크마르 경기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알크마르는 토트넘 출신의 해리 케인을 대신할 트로이 페럿 선수라든지 마크 반보일 선수의 아들 루벤 반보일 등 주목할 만한 선수들이 출전해 토트넘 하스퍼를 상대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스포는 AS 알크마르를 상대로 확실히 객관적인 전력상 큰 우위를 가지고 있는 팀인 만큼 경기 시작부터 상당히 주도권을 잡는 경기를 했고 기본적인 볼 점유권 자체는 토트넘 스포가 가져가는 양상의 경기가 나왔습니다. 점유율만 봤을 때는 토트넘 스포가 2배 가까이 차이가 날 정도로 앞서가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토트넘 스포는 이번 경기에서 더 많은 볼 점유권을 가지고 가는 경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에서는 이렇다 할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했고 알크마르의 압박에 상당히 고전을 하면서 계속해서 공격 진영에서 볼을 뺏겨 역습을 얻어맞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어려운 경기를 펼쳤습니다. 토트넘 스포는 전반전 3분 만에 오른쪽 측면 수비 라인이 완전히 허물어지면서 트로이 페럿 선수에게 거의 실점을 내줄 뻔한 위협적인 찬스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스포는 전반전 10분에도 제드 스펜스 선수가 알크마르의 윙어 포크 선수에게 제압당하면서 거의 실점에 근접한 슈팅 찬스를 내줬고 14분에는 아치 그레이 선수가 기본적인 패스조차 실수하는 등 토트넘 스포가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경기력은 그야말로 환장의 턴오버 파티였으며 수비적으로도 계속해서 상대 공격수의 개인 능력에 어려움을 겪는 총체적 난국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스포는 전반전 17분 코너킥 상황에서 루카스 베리발 선수가 볼을 걷어낸다는 것이 토트넘 스포의 골문으로 향해 버렸는데 어처구니없게도 이것이 골문 안으로 들어가면서 토트넘 스포는 최악의 경기력을 보인 끝에 선제 실점까지 허용하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으로 경기가 전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점을 허용한 뒤에도 토트넘 스포는 도무지 경기 흐름을 가져오지 못했고 계속해서 알크마르에게 위험한 찬스를 내주면서 위기에 빠졌습니다. 전반전 23분 토트넘 스포는 트로이 페럿 선수의 슈팅에 이어 세컨볼을 포크 선수가 발리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또 한 번 찬스를 내줬고 31분에는 트로이 페럿 선수에게 결정적인 1대1 단독 찬스까지 내줬지만 비카리오 골키퍼가 간신히 막아내면서 한 골 차이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하스퍼는 전반전 막판에도 골문 앞에서 거의 실점을 내줄 뻔한 상황이 있었지만 수비수들이 온몸을 던져 알크마르의 슈팅을 막아냈습니다. 사실상 이번 경기 전반전은 토트넘 스포가 단 한 골만 내준 것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졸전이었습니다.
펼치면서 토트넘 마스는 0대1의 스코어로 후반전에 돌입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마스의 문제점은 앞서 언급했던 수비적인 부분이나 패스 미스, 턴오버 같은 장면 외에도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문제를 보였던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과도 같은 경기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토트넘 스포는 27분, 간만에 역습 찬스를 잡았지만 마티세 선수가 허무할 정도로 손쉽게 페네트 선수에게 볼을 뺏기면서 공격 찬스가 무산됐고, 전반전 30분에는 손흥민 선수가 직접 볼을 몰고 가서 슈팅까지 가져갔지만 수비수의 블로킹에 막혔습니다. 38분에는 브레넌 존슨 선수의 슈팅이 골문을 벗어나는 등 사실상 상대를 위협할 만한 찬스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스포의 가장 심각한 장면은 33분 프리킥 상황에서 나왔는데 팀의 주장단인 손흥민과 제임스 메디슨 선수는 서로 대화를 나눈 뒤 변칙적인 프리킥 세트피스를 시도했지만 이것이 서로 간의 사인이 맞지 않으면서 엇갈려 버렸고 토트넘 스포는 정말 좋은 위치에서의 프리킥 찬스를 허무하게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와 제임스 메디슨 선수는 두 선수 모두 주장단에 속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팀의 중심을 잡아줘야 할 이 두 선수가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은 팀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BBC 또한 토트넘 스포의 전반전 심각한 경기력에 대해 비판을 가했는데요. 제임스 메디슨이 25야드 거리에서 프리킥 찬스를 얻어냈지만 간단히 요약하면 정말 엉망진창이다. 이는 토트넘 스포의 전반전 경기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자체 골과 끔찍한 프리킥 루틴이 지금까지의 스퍼스를 요약한다. 우리는 이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하다. 우린 정말 아니다. 토트넘 마스는 전반전에서 뒤처졌고 솔직히 말해서 그들이 입은 피해가 단 한 골에 불과한 것은 운이 좋았다. 이처럼 토트넘 스포가 0대1로 뒤진 스코어가 오히려 다행이라는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이에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후반전이 시작되자마자 존재감이 거의 없었던 마티세 선수를 교체시키고 최근 폼이 좋은 밀스 오드베리 선수를 투입하며 변화를 줬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토트넘 스포는 후반전 들어서도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이렇다 할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고 그나마 51분에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파고드는 움직임을 통해 개인 능력으로 슈팅까지 가져가는 장면이 나왔지만 아쉽게도 손흥민 선수의 슈팅은 터무니없이 빗나가면서 토트넘 스포는 후반 중반까지도 유효 슈팅을 단 한 개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에이지 알크마르는 볼 점유율이 높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어냈는데요. 53분, 트로이 페럿 선수는 박스 안에서 욕심내지 않고 패스를 내줬고 이것을 포크 선수가 유효 슈팅으로 가져갔지만 또다시 피카리오 골키퍼가 간신히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58분에는 수차례 패스 미스를 저질렀던 아치 그레이 선수가 또다시 빌드업 과정에서 패스 미스를 하면서 주지 않아도 될 찬스를 내주는 등 토트넘 스포의 경기력은 오드베리 선수의 교체만으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72분 시점에 바페 마타르사르, 도미닉 솔라케, 페드로 포로 이 3명을 한꺼번에 교체하는 결단을 내렸고 토트넘 스포의 캡틴 손흥민 선수는 이번 경기를 72분 출전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 스포는 결국 반전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알크마르에게 0대1 패배를 당하면서 8강 진출을 장담할 수 없는 결과를 얻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고 평점 6점대의 평범한 성적으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토트넘 스포 입장에서 이번 경기가 원정 경기였고 2차전이 홈 경기라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경기력으로 밀어보면 알크마르를 물리치고 8강에 오른다고 해도 4강이나 결승 등 그 이상의 목표를 가지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토트넘 스포는 오랜 수건이었던 우승의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어 보이며 손흥민 선수 또한 다음 경기에서는 더 좋은 폼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